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 눈이 좀 많이 졸립죠? 지금 12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날은 덥고 이렇게 촬영해야 될 영상 숙제는 남아있고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곤한 이렇게 몸을 이끌고 와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퇴근하면서 집에 오면서 이거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던 내용이에요.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수험생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D-100일이 내일 모레예요. D-100일이 되면 그 무수히 많은 인간 강사들의 영상이 막 쏟아지겠죠.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00일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조금 삐딱하게 좀 바라보면 정신승리?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더 소비자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시간과 돈을 더 쥐어 짜내려는 저 대기업들의 상술? 다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경쟁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영상도 찍어야 될 수밖에 없겠고.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개중에 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다만 저는 익명의 많은 대중, 대량 생산, 대량 그 소비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대역전의 기회라는 거는 그런 대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나 가능한 드라마죠. 빵 터졌어요. 뭐가 빵 터졌습니다. 뭔가 불씨 하나가 그렇게 기폭제가 딱 돼가지고 터뜨릴 만한 어떤 그 준비, 사금, 고여있음, 폭발하기 어떤 직전의 어떤 들끓음 이런 게 있었던 수험생들에게 그런 기폭제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무사태평의 어떤 아주 안온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불씨가 간들 그 불씨가 꺼져버리지, 그죠? 어떤 대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분들에게 D-100일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솔직한 얘기 하나 하고 더불어서 모비디 영어연구소에서 내세울 만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은 뭐 교재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재 어떻습니까? 라고 작은 제안 하나 정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볼까 해요.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수능 영어의 가장 화두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EBS 간접 연계죠?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냥 뭐 퀄리티는 전혀 뭐 차치하고 그냥 그 많은 변형 문제들, 그죠? 야, 정말 대단해요. 그 변형 문제 만드시는 분들. EBS 교재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요즘 수험생분들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로 정말 1등급만 딱 따놓으면 정말 갈대하기 정말 많아지는데 영어 2등급과 영어 1등급은 정말 천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지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1등급이 안정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나의 노력으로 그냥 1등급 빨리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영어 EBS 교재 잘 안 보죠. 안 보고 간접연계 70%다 보니까 더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영어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럼 차라리 작년, 재작년처럼 직접 연계였던 게 차라리 더 나았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이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라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간접 연계니까 아예 공부도 안 해요. 지금 남아있는 EBS 교재 열심히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EBS 교재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좀 슬슬 좀 허전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 지문들이 고스란히 연계되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번 좀 읽다 보면은 뻔히 보이고, 주제에서 다른 간접연계 문제집을 좀 살려고 봤더니 EBS 출판사에서 나온 간접연계 문제 혹시 보셨나요? EBS 지문이 이렇게 있고 예전에 EBS 교재에서 나왔었던 간접연계 문제를 한 문제 배치해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간접연계 문제가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뒷걸음질 치다가 쥐새끼 잡는 격이라고나 할까? 정말 주제의 어떤 그 밀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너무나 큰 범위 안에서의 동일한 소재, 동일한 분야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게 간접연계 문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간접연계 문제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EBS는 그렇다 쳐. 다른 소위 간접연계 대비를 했다라는 그런 문제집들조차도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문제들도 아니야. 저기 여기서 문제를 다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배치를 해놓고 마치 자기네가 만든 문제인 것 마냥 그냥 비연계 문제집, 좋은 비연계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간접연계다운 간접연계를 만드는 곳 한 곳은 알고 있어요. 모비디 영어 연구소에서 월간 대입연이라고 굉장히 적은 수긴 하지만 매월 학원 강사, 모비디 영어 연구소와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 뭐 이번 올해 영어 독해 연습 뭐 7강의 3번 지문이 어떤 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어떤 글이 있었다 쳐요, EBS에. 그러면 얘와 굉장히 유사한, 뭐 리더십의 부재에 의해서 혁신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걸 다룬 어떤 글이, 또 다른 글이, 다른 책이 있다, 원문이 있는 다른 글이 있다 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거의 간접연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EBS에서 어떤 지문에서 다뤘던 어떤 개념,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을 다룬 다른 지문을 발췌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낸 간접연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대입연 모비디 영어 연구소에서 만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문항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뭐랄까, 시간에 급해, 약간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문제들이다 보니까 조금 엉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난이도가 딱 수능하고 딱 맞는 그런 난이도가 아닌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수능보다 퍽이나 어렵고, 대체로 좀 많이 어려운 편이죠, 원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D-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EBS 교재를 다 봤다라고 한다면, 다 못 본 분이 더 많겠죠. 다 못 본 분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EBS 교재들을 가지고서 다 볼 생각 하지 말고요, 몇 개의 지문만이라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고 이 문제를 푸는 유형의 관점에서도 접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지문 나왔을 때 못 풀어요. 아, 요 정도 지문들이 수능에 나오는 거구나. 수능에서 다뤄지는구나 라는 걸 내가 내 몸으로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이제 나는 이제 EBS 교재는 볼 만큼 봤다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비연계 문제집 삼아서 간접 연계 문제집 삼아서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간접 연계 교재가 있다. 비연계 교재가 있다. 비연계 교재 많아요. 좋은 거요. 아니 지금 모비디 영어 연구소의 교재를 지금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비연계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좋다. 내가 봤을 때 좋다. 선생님이 좋다라고 인정하신다. 친구들도 좋다라고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보시기 바래요. EBS 볼 때처럼 EBS를 볼 때처럼 각 문제별 유형별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용적으로 한번 이해하려 노력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점점 이제 D-100일이니까 시험이 다가오니까 따로 모의고사를 볼 기회가 많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정해두고 풀어보시고 한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놓고도 할 게 없다. 그래놓고도 할 게 없다. 나 다 했다 그런 거는. 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영어 1등급이 되게 불안하다. 아, 나 지금 영어 2등급인데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만 더 맞히면 나 1등급인데 아, 나 영어 1등급인데 나 지금 95점인데 좀 불안해. 아, 나 97점이나 96점 정도는 만들어놨으면 해. 아, 나 91점이야. 나 92점이야. 나 90점이야. 턱걸이한 90점이야. 요즘 6월, 9월 모평. 정말 불안해.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95점 이상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아주 뭐 유명한 교재는 아니고요. D-100일?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면 100문제? 호라 100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재가 하나 있는데 고백서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뭐라고? 프리미엄 영어 독해? 상위권을 위한 고품격 독해집? 누가 썼어? 이야, 윤재남이라는 작가가 저자가 썼네. 야, 저 책 되게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요? 이 책을 한번 풀어볼 거를 권장해 봅니다. 근데 제가 막연하게 이제 이 책 얘기 드리면은 뭐 제가 아무리 자랑한들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뭐 우리가 왜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볼 때 그 배달 서비스 그 업체 그 별점 되게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죠? 리뷰 보시잖아요. 다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후기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도 다른 분의 어떤 의견을 하나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고백서란 책은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오르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정말 옛날 책이네요. 찾았다! 상위권이 원하는 바로 그 수능 영어 교재. 영어 원서 100권으로 절대평가 1등급 플러스 100점. 비교 불어. 상식 깨는 신개념 영어 교재.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좀 뒤에 나온 거구나. 맞다. 이거보다 전에 나왔던 게 요거였어. 맞아.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아닌가? 이거 아닌가? 찾았다. 이거 뭐야? 똑같은 거네. 표지가 좀 달라요. 표지가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제일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년 표지 관리를 했어요. 책 내용도 조금씩 바꾸면서. 이게 지금 비닐 보이시죠? 비닐. 이게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이제 제 출판사에서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저희 출판사 만들었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교재예요. 원래는 그 처음에 틀은 2016년도에 나왔었던 그 보세요. 2016년 3월 16일 당시 고아라라는 분이 써줬던 그 리뷰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됐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괜찮은 책이 의외로 후기가 없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일단 표지부터 엄청 화사합니다. 그죠? 이제 옛날 책 표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분도 클래스가 남다르심.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서시대 옆에 있는 이게 뭐지? 전국 최고조놈 외고 졸업에 제가 대원외고 졸업한 걸 약간 얘기하신 것 같고 설대 영문과 이것은 절대 영어를 못할 수가 없는 히스토리의 소유자이심. 영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디스북을 1회독만 해도 SNU 도어 크러싱이 에이블할 것 같은 필링이. 그쪽 그 사이트에 있는 분들이 글을 이렇게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적응이 안 됐어요. 외적인 부분들은 그렇고 이제 구성으로 넘어가 보면 총 영어 지문이 100개임. 근데 이 100개가 그냥 막 생각 없이 100개 집어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토픽 50개 지문 2개씩 해서 50 곱하기 2는 100으로 구성되어 있음. 토픽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 EBS, 여타 사설 문제집들에서 주로 다루는 토픽들인데 이 책을 찾는 이들에겐 거의 눈에 선한 주제들일 거님.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살짝 아쉬운데 좀 참신한 주제도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은. 뭐 저의 한계죠. 그죠? 근데 수험생 주제에 그딴 걸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예를 들어 실험, 정부, 역사, 예술 등을 다루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님? 신기한 게 침팬지도 따로 토픽으로 구성돼 있음. 그리고 지문 유형은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유형들인 빈칸, 어휘, 삽입, 삭제 등등이라 고난도 대비에 레알 개꿀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뭐 상위권 이게 고난도 유형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주의가 즐겁고 재미나고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비판적인 능력을 좀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좀 지문에서 글을 좀 발췌하고 그런 지문들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타입이지 일부러 막 문제를 막 어렵게 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글, 그 다음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죠. 말콤 글래드웰, 그 다음에 버트런드 러셀의 글, 그 다음에 자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그 다음에 많아요. 넛지,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 행동경제학, 그 다음에 굉장히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이죠. 노암 촘스키,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 아프리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치누아 아체베, 조지 오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다음에 곰브리치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술 평론가였죠. 존 버거,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 다음에 촉근이론 브라이언 그린, 그 다음에 코로나, 기후변화, 제인 구달, 프랑켄슈타인, 칼 세이건, 커즈마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사무엘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죠. 문명의 충돌,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막스주의 역사학자 아닙니까? 에릭 홉스본의 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직접 쓴 글,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론, 그죠? 타이거 마더,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수잔 손텍. 아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저자들만 지금 계속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글들도 충분히 수능 문제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 문제화 하면서 수능 문제도 풀면서 더불어서 어떤 세계를 읽고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지적인 흐름도 읽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 맥락 속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테니까. 지문컬은 진짜 개점, 레알 장난 아니고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명한 원사들이 베이스라 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퀄은 제가 이렇다 설명하는 것보다 체험판이란 해야 하나? 아무튼 맛보기로 올려놓으신 거 보시면 대충 견적 나오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계속 다니면서 탭스 지문도 보고 니트 지문도 보고 수능용 지문들도 많이 봐왔지만 진짜 가끔 사설 문제집 보다 보면 느껴지는 빡침과 지읒 같음이 전혀 없다. 만약 문제 풀다가 막혀서 틀린다. 그러면 안 좋은 사설 문제집들이나 EBS 같은 경우엔 물론 제 사고력이나 논리력 등이 후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해석을 봐도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이건 애매한 지문들도 그런 게 별로 없었다. 제 책에 좀 재미난 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책은 두꺼운데 문항수가 적냐. 이게 보면은 이제 문제 있고 뒤에 단어 있고 구문 있고 이 구문하고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 리뷰 있고 여기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생각거리하고 읽을거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수능 문제집이 아닌 거지. 생각거리하고 읽을거리를 준다는 게. 지문 옆에는 생각거리, 구문, 리뷰 테스트가 있는데 구문 모르는 거 없고 영어에 투자할 시간 별로 없고 그러시면 지문 옆에 있는 부분은 가감히 생략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근데 생각거리는 좀 재밌다. 저자분이 상당히 귀여우실 것 같다. 귀엽지는 않죠. 다만 저자분이 독자 타겟팅을 할 때 3등급 이상이 타겟이었는지 구문 부분이 썩 자세하진 않다. 반성합니다. 한 지문당 할애되는 구문의 양은 한 2문장 정도. EBS 해설책에 있는 구문하고 분량이 또이또이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전 지문은 제가 있는 현장 강의에서는 다 하는데 10개 뽑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책은 구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해석이 된다 할 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이미 뭐죠 이게? 리트, 그죠? 사관학교, 경찰대 등으로 고난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얘기예요. 좀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같은 경우엔 고난도 대비는커녕 기출도 제대로 안 본 학생들도 널렸음. 해석 능력, 구문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이라면 기출 돌리고 EBS 돌리고 하신 후에 멘붕 방지용, 고난도 대비용, 실력 점검용 등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음. 이거 재종반에 들고 가지도 않음. 나만 보려고. 이거 당시에 쓰신 분이 재종반에 다니시는 분이셨나봐요. 아, 그래서 후기도 안 보이는 건가? 여러분, 고백사 하세요. D-100일에 고백하세요. 발렌타인데이 때 고백하지 마시고 D-100일에 고백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책인데 후기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운. 그 뒤에도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저자분이 오르비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런 듯. 맞아요. 저는 오르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자분이 오르비 하시긴 하나요?
설마 이게 첫 후기인가? 거의 첫 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때요? 제가 뭐 혼자 떠든 것보다 이렇게 서평 한번 읽으니까 훨씬 더 책이 어떤 책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 10개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도 이미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그 해설 강의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맛보기 그 자료도 이제 카페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워크북도 카페에 다 있고요. 한번 보신다면은 유용하게 잘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사는 게 너무 아깝다, 돈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 강의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수험생분들 가운데에서 과외 같은 거 나중에 대학생들 하실 때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그 학원 선생님들께서 무단으로 복제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한 권씩 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출판사예요. 제가 영세한 출판사 운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부끄럽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서에 그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베이직이라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 영상은 이미 찍었는데, 그때 홍보 영상 찍을 때 그 5권 뭐 이렇게 구매하시면 제가 사인회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백서 형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서 사인회라도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렇게 유명한 교재는 아니어가지고 사인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D-100일인데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길게 좀 찍었네요. 짧게 찍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이 책을 접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100일 뒤에 있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혹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수험생활 하는데 제 교재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너무 지금 갑자기 급피곤하죠?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급피곤하네요. 다른 좋은, 계속 어차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영상 찍을 테니까요. 오늘은 너무 길었네요. 그죠? 앞으로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